이 주택의 난방비가 이번 달에 16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지열 시스템하고 다른 게 이 집 전체를 이제 설계 내용을 보고 보일러의 효율을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을 갈 때도 그냥 놔두고 예, 그냥 가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온도가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굉장한 메리트인데요. 그럼 1년 내내 똑같은 거 유지하게 되면은 네. 그렇다고 에너지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네. 코어크를 몰라서 못하는 거지. 나는 알게 되면 선택할 것 같아요. 사모님이 훨씬 더 홍보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얘기의 포커스는 이 주택은 아니고요. 요즘에 난방비 폭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죠. 자, 이 주택은요 44평형으로 지어진 경량 목구조의 전원주택입니다. 여기에 사시는 건축주분은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건 아니고요 365일 거주하는 일반 주택입니다. 근데 이 주택의 난방비가 이번 달에 16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이 정도 사이즈의 주택을 가스를 돌린다고 했을 때 한 50만 원, 60만 원 선의 난방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거의 4분의 1 가격밖에 안 나온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하길래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어클 지열 난방의 대표님이십니다. 네. 자, 보일러실 열어봐 주시죠. 네. 제가 궁금한데 일반 보일러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난방비가 일반 주택에 비해 한 4분의 1?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보통 이제 LPG 보일러나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사용해서 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코어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지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냉방과 난방을 다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열수 입구라고 써 있고요. 네네. 지열수 출구라고 써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얘 배관이 쫙 안에 박혀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핵심인 건가요? 핵심이라기보다는 네. 지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네. 150m 정도 되는 그 천공을 두 공을 한 다음에 파이프를 갖다가 매립을 하고 그 파이프로 그 물을 순환하면서 땅의 열을 가지고 와서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150m 정도 천공을 하게 되면은 연평균 한 15도 정도 네. 되는 열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5도 정도 되는 열은 이제 작지 않습니까? 네네. 온도가 낮은데 그 열을 이 지금 히트 펌프라는 이 장치로 증폭을 해서 네. 저기에 이제 보이는 추결 탱크에 겨울철에는 한 50에서 55도 정도 되는 난방수로 이제 만들어줘서 이거 가지고 난방을 하고 여름철에는 이제 반대로 냉방 모드로 바꾸면은 이제 땅에 열을 버리는 거죠. 버리고 이 추결 탱크에 10도 정도 되는 아주 차가운 냉각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열 난방이라는 시스템인데요. 냉난방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은 사실은 일반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네. 그 보편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지열 시스템하고 다른 게 보통 일반적인 지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열업체에서 오시면 이 보일러 설비만 하시고 가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집 전체를 이제 설계 내용을 보고 이 집 전체에 적합한 제어 시스템과 그리고 그 제어 시스템하고 이 지열 시스템하고 그 연결되는 이제 설비들을 완벽하게 다 세팅을 해서 보일러의 효율을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어클 지열 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신축만 가능하겠네요.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구축은 좀 안 되겠네요. 네, 구축은 어렵고 신축만 가능합니다. 구축이 안 된 이유는 그 설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전체적인 설비를 저희 제어 시스템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은 이제 배관 설비가 거기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네네.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구축을 올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다 뜯어내고 이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가능한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사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시면 또 친환경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네. 여기서 무슨 탄소가 배출되는 게 아니죠. 이건 또 전기로만 또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한 겨울 난방비라는 건 전기세겠네요, 결국은. 전기 요금으로 나오는 전기 겁니다. 요금이죠. 네. 네, 전기 요금인데 이것도 혜택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친환경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네. 인정을 해준 시스템이고 해서 그 주택용 전기로 쓰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누진세가 안 붙는 일반용 전기를 쓸 수 있게끔 이제 그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면은 계량기가 따로 일반용 전기 계량기가 따로 하나 달려요. 누진세가 안 붙는. 누진세가 안 붙는 전기로 쓰니까 네네. 그걸 계산했을 때
한 달 지금 한겨울 추우니까 이 네네. 정도 기준으로 한 달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달 16만 원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에 비해도 한 3분의 1. 또 맞습니다. 아파트는 단열이 잘 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여긴 또 전원주택이란 말이죠. 예. 그 평수 44평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따 들어가겠지만 네. 안에가 홀처럼 다 뚫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16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은 굉장한 효과가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제 초기에 자본 들어가는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LPG 보일러하고 네, 네, 네. 시스템 에어컨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뭐 한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건 단순 계산했을 때 그렇고 사실은 이제 부가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좀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시면 대부분 보면 건축주분들이 태양광도 다 설치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LPG 보일러 설치하면은 밖에 이제 벌크 탱크 설치하는데 그 벌크 탱크도 대부분 보면 한 4,500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태양광 설비도 누진세 없이 이제 에어컨을 좀 쓰려고 하면은 뭐 3kg에서 5kg 정도 올리시는데 그것도 뭐 한 3,400, 4,50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금액은 어떻게 보면 똑같거나 오히려 저희가 좀 더 쌀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부 지원금도 있다면서요? 예, 정부 지원금은 이제 지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에서는 1,200만 원 정도 또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또 지자체별로 다 다른데 네. 또 한 뭐 100만 원에서 2,300만 원 뭐 그 이상 이제 또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또 나오기도 합니다. 집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쯤에 이제 가스 그 연기 올라가는 토출구가 네. 있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깔끔하게 외관을 유지를 하고 건축주분이 애초에 그걸 감안하고 또 지열 쪽을 선택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쪽 벽면이 대부분 이제 뭐 보일러 연통, 뭐 배관, 벌크 탱크, 네. 에어컨 실내기가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집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지어진 맞습니다. 주택입니다. 네. 캠핑도 하시나 봐요. 네, 블루밴도 네, 네. 소유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지어진 주택이니까 외형적으로 타 주택과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깔끔함.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냉난방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네. 통해서. 요 시스템만 해놓으면은 뭐 냉방, 난방, 그리고 각방 제어,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까지 이제 다 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네네. 얼마나 또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네네. 여기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외형도 그렇지만 집이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지어진 지 이제 한 7, 8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입주를 하셨다고. 보시면 여름은 지났습니다. 여름 다 지내시고 네, 지금 이제 올겨울 겨울, 이제 지내시고. 네, 한겨울 지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들어가시죠. 건축주분이신데요. 자, 한번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왔습니다. 아, 보시면 지금 2층이 뚫려 있는 구조죠. 네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건축이 지어지면 이 공간이 좀 단열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난방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자, 건축주님 계십니다. 자, 여름 지나고 이제 겨울 네네. 맞으셨는데. 네. 자, 아까 난방비 제가 16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22도로 맞춰놓고 네. 네, 저희 한 달 내내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네. 네, 지금 12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네. 그 난방비가 16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날이 추웠는데도 네. 불구하고 따뜻하게 좀 편안하게 좀 사용하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전기요금, 네. 난방에 관련된 전기요금만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제품이 이제 난방 제어도 해주고 이제 냉방 제어도 해주는데 코어클은 특이한 게 난방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어클은 바닥 난방도 할 수도 있고 공기 대류 난방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난방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 모드를 선택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대류 난방 모드로 하겠다 그러면은 대류 난방 모드로 하면은 이제 따뜻한 바람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 여기서 이제 이게 열리면서 바람이 나오는 시스템인가요? 그렇죠. 아, 예. 그리고 히터. 이제 네. 저 대류 난방하고 바닥 난방하고 동시에 하겠다 그러면 동시에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드를 바꿔주네요. 예. 아. 여름 같은 경우에도 뭐 난 냉방만 대류 냉방만 하겠다 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오네, 예, 이렇게. 커버가 이제 열리면서 아, 이제 대류 냉방만 할 수도 있고 나는 이제 대류 냉방도 하고 바닥도 좀 시원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멀티 냉방으로 설정을 하면은 얘가 이제 대류 냉방도 하면서 복사 냉방이라 그러는데 그 바닥에 이제 시원하게 이제 좀 냉방되는 것도 해서 이제 그 복사 멀티로 이제 냉방을 해주는 거죠. 요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건축주분한테 여쭤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에어컨은 켜놓으면 처음엔 시원한데 왜 조금 지나면 춥기도 하고 네네. 막 기관지에 좀 무리가 가지 네네. 않습니까? 에어컨을 켜놓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 안 부는 가을 날씨 같이 그냥 집안이 선선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쾌적도가 엄청 좋아요. 냉방병 안 걸리는 거죠? 네. 냉방병이 안 걸리는 뭐 냉방 시스템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한번 여쭤보시면은 아 진짜 그렇습니까? 네네. 어, 에어컨은 네. 틀어놓으면 확실히 좀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찬바람이 계속 맞는 느낌이 나는데 이 코어클은 한번 온도를 떨어뜨려 놓으면 그 바람이 막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가동할 때는 바람이 좀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닥도 같이 차가워져서 집 전체가 약간 서늘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실에서 조절된 그 온도의 물이 네. 집 전체를 도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돌면서 이 코어클 요 장치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온풍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여름에는 또 냉풍이 냉풍 나오고 나오고. 네, 그래서 1년 내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시스템이 되겠네요. 건축 쪽에서 15만 원, 16만 원 얘기하신 것도 네. 44평 이 전체 공간이 뭐 22도, 23도 정도 유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공간을 그렇게 유지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집이 너무 예뻐갖고 네. 네, 이렇게 여기 부엌 쪽이고 전체 트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트였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저 높이가 층고가 4m 넘을 것 같은데요. 한 5m 정도. 5m. 네. 네, 굉장히 높은 구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 봤을 때는 야 이거 좀 난방에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실내가 굉장히 덥거든요. 네, 맞습니다. 밖에 온도는 춥고 그런데도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 자 2층도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나요? 네, 각방마다 다 한번 들어가요. 올라가 보시죠. 같이 올라가시죠. 네,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여기로? 네. 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시면 여기도 그러면 다 배관이 깔린 건가요? 네. 네네, 각방마다 다 아, 달려 다 이제 저 온수 배관이 깔린 거죠. 네네, 물이 돌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코어클 요것도 들어가 있네요. 네, 아, 같은 장치인 거죠? 네, 요것도? 같은 장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버튼만 누르면 여기서 이제 온수가 온풍이 나오고 네, 네. 바닥으로 뭐 난방도 할수 찬바람 있고. 나오고 네.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어클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도 뭐 이건 코어클. 각방에 다 무조건 다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그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면 왜 각방마다 다 들어가는 그렇죠.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건축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일반 다른 전원주택 대비 최소한 50% 이상은 네, 좀 절약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 이제 겨울이라서 굉장히 따뜻하게 지내는 것도 네. 물론 맞지만 여름철에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정말 그 만족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뭐 지금 뭐 집 전체를 난방하는 것처럼 네. 냉방도 집 전체를 냉방하기 때문에 냉난방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겨울은 어차피 이제 온수가 돌지만 네. 여름에는 이건 에어컨은 솔직히 아닌 거잖아요. 일반 에어컨 시스템은 아닌 거죠. 일반 에어컨 시스템은 아닌데 에어컨하고 그렇죠. 동일한 효과를 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네. 그게 에어컨 정도의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건가요? 네, 에어컨 정도의 효과가 나오면서 오. 이 바닥도 같이 냉방을 해주거든요. 아, 바닥까지 같이? 네, 그래서 바닥이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때의 공기만 차가운 것보다 바닥이 차가워지면서 약간 집 전체가 정말 이렇게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고 바닥에 누우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그러니까 좀 차가운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느낌상 뭐 네. 보면은 그 왜 여름철에 네. 시골에 대청마루에 누우면 시원한 그 그러면은- 느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설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지열 보일러만 이렇게 네네.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공업체에서는 사실은 지열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보면 이제 지열 시공하신 분들이 이 시공하고 나서 이제 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제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제어 시스템하고 그 설비 시스템만 정상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면은 그 만족도가 아주 높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마 지열 이제 난방, 냉난방 관심 있으시면 그 부분을 굉장히 명심을 해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네. 검토도 잘 해야 되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 전체적인 부분을 그 검토하고 이렇게 그 문제점을 찾아줄 수 있는 업체가 이제 잘 없는 거죠. 그 건축주분은 이제 그걸 다 아시고 처음부터 이 네. 집을 지을 때부터 네네네. 코어클이랑 같이 협업을 해 나가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설계를 할 당시부터 네. 저희가 냉난방에 관심이 많았기 아. 때문에 다른 분들도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냉난방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이 코어클이라는 업체가 정말 적합하겠구나, 저희한테 잘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집 설계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건축을 할 때에도 건축 뭐 회사에 저희 코어클이 있으니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쯤에 이제 이 집을 시공하는 그 회사 쪽이랑 약간 뭐 또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게 왜냐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통?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직원이 네. 현장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네. 이제 실무자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시공하는 과정을 계속 감리를 해요,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리를 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이 잘 매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일로 내려갈까요? 집 구조가 특이하더라고요. 네. 일로 나가서 또 아래층 내려갈 수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 아이들 방이어서 네.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아이들 방으로 갑니다. 전반적으로 항상 이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네. 저희는 어딜 이렇게 좀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도 네. 다 따로 그 온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두고 네, 외출을 하고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을 갈 때도 그냥 놔두고 네, 그냥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온도가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굉장히 메리트인데요. 이거를 뭐, 그럼 1년 내내 똑같은 뭐 네네네네. 하게 되면은 네. 그렇다고 에너지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거실 구조 보면은 이게 지금 또 채광도 잘 되고. 네네. 네. 이 룸펜 달려있는 네. 이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고지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되게 중요한데.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5월에 입주를 해가지고 4월부터 입주를 해서 금액이 뭐 4만 원대에서 했다가 더워지면서 여름 되면서 7, 8월 달에 12만 원, 13만 원 이때가 제일 많이 나왔던 거고요. 네. 다시 이제 가을 되면서 이렇게 좀 다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가 지금 이제 겨울에 1월 달에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16만 원, 네. 16만 8,210원? 네. 야, 믿겨지지가 않네요, 사실. 그게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사모님은 어떻게 좀 만족하세요? 네, 저는 너무 그 찾아준 남편한테도 너무 좋고 고맙고 네. 그다음에 그 여름에도 되게 만족했었는데 겨울도 그렇고 네. 네, 주택이라 그래서 추우면 어떻게 하나 어렸을 때 좀 춥게 살아서 네. 근데 너무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어서 진짜 이렇게 처음 알게 해준 그 지으면서 알게 해준 남편도 고맙고 만나게 된 사장님도 너무 좀 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이렇게 인터뷰 해주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44평형의 네네. 전원주택이잖아요. 네. 우리가 말하는. 네. 그러면 가장 우려하는 게 이렇게 또 세컨하우스처럼 일주일에 2번 정도 오는 것도 아니고 네네. 거주를 하시니까 그랬을 때 난방비가 16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한겨울인데. 네, 한겨울인데. 네. 그래서 층고가 높아서 그죠, 특히나 층고 때문에. 그것도 네. 이제 냉난방이 이렇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진짜 하나도 그렇게 걱정이 없을 정도로 지낼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름 나고 겨울 났으니까 이제 확실히 네. 입증된 거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이게 이제 고장 같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일러도 오래 쓰면 또 손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열 난방, 냉난방 시스템은 어떻게 뭐 내구성이라던가 이런 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지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에 설비되어 있는 부분은 보통 이제 그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하 들어가 있는 설비는. 그렇죠. 누가 건드리지 않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지열업체에서 얘기하는 그 아까 지열 보일러실 내부에 있는 설비는 그 최장 25년 정도 이제요. 물론 이제 그 사용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데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코어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저희가 사실은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다 해요. 회사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생긴 것도 저희가 먼저 알도록 돼 있어요. 원격 시스템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럼 고장이 나도 금방 알겠네요, 회사에서?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제품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설정을 지열 설정을 잘못해 놓으셔서 난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연락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다 해서 연락드려서 이제 관리도 해드리고 있고.
나중에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네네. 이건 외부 전력 없이도 전기 생산하면서도 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죠. 소량의 전기가 들어가니까. 조금 뭐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면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작년에 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네, 나면서 네. 막 천연가스 공급 안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만약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대응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을 때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철 뭐 23도, 24도 이렇게 풀로 냉방하고 겨울철 뭐 22도, 23도 계속 풀로 난방을 했을 때 보면 아마 평균적인 그 전력량이 월 평균 한 600에서 한 650kW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600에서 650kW면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한 7kW 정도 올리면은 그거 가지고 사실은 자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냉난방비 제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혁신적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뭐 지금 일반 전기로 이렇게 연동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나는 사실은 그럼 뭐 이것조차 싫고 나는 자립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립도 가능하죠. 사실. 아, 그러네요. 아, 그래서 요즘에 딱 마침 이제 난방비 폭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한 지금 사회 이슈잖아요. 이슈가 되고 네, 이런 측면에서 건축주분이 선택했다는 게 뭐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거 맞습니다. 집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 이걸 선택해서 지금은 남들보다 훨씬 뭐 4분의 1밖에 금액을 지불 안 하면서 네네. 냉난방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네,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도 사실은 빼놓을 그렇죠. 수는 없는 네네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뭐 탄소 배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천연가스 비용이 높아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하고 다 연관된 부분인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가 발생 안 하는 네, 거죠. 뭐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탄소 배출이 이제 거의 없다고 친환경 주택. 네, 친환경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태양광까지만 올라가면 완전 친환경이 되는 거네요. 거의 그냥 뭐 네, 완전 자립해서 친환경. 쓸 수 있는 어떤 아, 그 기반 시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가능한 거죠. 자, 관건은 그 대신 이제 설비 단계부터 참여해서 완벽하게 코어클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돼서 시공이 되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안타까운 건 구축이 안 된다는 게 좀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구축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세컨하우스를 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초기 단계에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대략적인 비용은 네네. 이거 평수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병력이 거의 비슷한데 평수에 따라서 지열 시스템은 거의 그 금액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실내 평수에 따라서 코어콜 개수가 이제 뭐 그 몇 대가 더 늘어나냐 따라서 이제 금액 이렇게 좀 변동이 있는데 뭐 대략적인 금액은 예를 들어서 40평형대 단독 주택이다 그러면은 대략 뭐 건축주 자부담이 2,400 정도면은 지열 시스템하고 코어콜 시스템 일체 다 해서 그걸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도 받아서 이제 갔을 네, 때 정부 지원금을 이제 받았을 때 실제로 이제 자부담해야 되는 게 자부담 2,4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세컨하우스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왜냐면 맞습니다.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가끔 쓰잖아요. 네네. 네, 그랬을 때 이건 아까 건축주분은 네. 겨울에도 그냥 이온도 항상 유지하고 다니신다고 그렇죠. 네. 했잖아요. 그럼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멀지도 않고 뭐 동파 위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원격으로 제어되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가기 전에 미리 또 보고 뭐 원격으로 그렇죠. 켜놓고 이제 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컨하우스는 크지 않거든요. 네. 평균 1층 평수가 한 뭐 11평, 12평, 네네. 뭐 20평 미만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랬을 경우에는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설치할 때. 그렇게 했을 때는 대략 뭐 제가 볼 때는 한 자부담 비용. 네, 한 8, 900만 원 정도, 2천만 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1,800만 원. 그 정도 해놓고 네. 예를 들어 10년 정도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 감가가 충분히 되겠죠. 네.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시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저희 집은 이제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한 7, 8년 정도면 네. 예, 이런 설비 다 제외하고 뭐 이런 가스보일러나 석유보일러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유류비 계산해보면 그렇죠. 한 5년 안에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네. 쓰시면은 이제 다 그게 이제 회수가 되고. 다 회수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그리고 사실은 뭐그 유지비가 회수된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원주택 생활하면서 냉방, 난방에 관한 어떤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사실은 삶의 질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게 금액으로 뭐 환산했을 때 또 따지면은 굉장히 큰 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코어크를 하고 싶다.
내가 지금 건축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럼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우선은 뭐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 070-475-431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코워클 네, 지열 냉난방 지열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네네. 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 세종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반 그 소비자들이 세종 그 회사로 가면은 네. 거기서 뭐 체험도 해볼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제품도 보실 수도 있고 난방, 냉방 다 체험도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훨씬 낫겠네. 뭐 오시게 되면은 꼭 이제 저희 시스템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주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같이 의논도 하니까 컨설팅까지 가능하다. 네, 네. 뭐 그리고 또 비용을 제가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뭐 발품 파셔서 오셔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가실 때 다 기분 좋게 가세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조금 아유 먼데 좀 가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오시는데 오셨다 가시면은 다들 뭐 이거 하시는 거랑 상관없이 네, 다들 이렇게 좀 만족하시는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실거주에서도 확실히 뭐 효과가 제일 좋을 것 같고 세컨하우스 이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설치해 놓게 되면 그 집에 대한 가치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추후에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향후에 이제 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큰 이슈다 보니까 그렇죠. 주택을 매매하게 매매할 됐을 때 때도 굉장히 큰 에너지 어떤 비용이 확 준다 그러면 그럼 확실히 이제 집값도 올라가는 맞습니다. 아마 그런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코워크를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아. 나는 알게 되면 선택할 것 같아요. 사모님이 훨씬 더 홍보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몰라서 이런 걸 못하는 게 좀 안타깝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게 꼭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에 근데 한번 알게 되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사무실 갔을 때 이제 사무실에 포클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한다고 하시니까 더 신뢰감이 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어클 냉난방 시스템 관심 갖게 보시고 네네. 네, 한번 해보셔도 장기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뭐 우선 저는 건축주분께서 이게 2번이나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좀 보험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제 뭐 냉난방비 걱정 없게 해주는 보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건축 인터뷰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